7월 27일 새벽 야크기의 공습이 있었다. 공산군의 대구 공습이 잦아지게 되자 프란체스카는 대통령에게 야간 민정시찰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권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요즘 식사 후인 대구 거리와 골목시장을 두루 살피면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프란체스카의 말은 대답도 않더니 저녁 식사를 마치자 조지사 부인을 향해 오늘은 나 혼자 나가서 맛있는 수박을 사 먹을 테니 부인들은 집이나 지키쇼 하며 나갈 채비를 하는 것이었다. 프란체스카는 할 수 없이 모시옷을 입혀드리고 조지사 부인과 함께 따라 나섰다. 시인의 안내는 늘 조지사 부인이 앞장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구멍가게와 싸전을 둘러본 뒤에 철물점으로 들어가서 삭과 괭이 같은 농기구들을 이모저모 살핀다. 참 잘들 만들었는데 하자 주인이 그 삽은 우리 국산입니다 하고 응수를 한다. 삽은 일제였다. 상인이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는 눈치를 챈 조지사 부인이 무엇이나 정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속이면 못 써요 하고 핀잔을 주자 철물점 주인은 멋쩍은 듯이 머리를 극적거렸다. 밖에도 피난민 대여는 꾸역꾸역 밀려오고 있었다. 김천 쪽에서 오는 피난민들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침통한 얼굴로 피난민들을 쳐다보며 우리 군인들이 너무 고생하는군 하고 고개를 떨어뜨린다. 그날 밤 이승만 대통령은 이범석 장군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뜻을 비쳤다. 이 장군은 현재 밀리고 있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이고 있었다. 지금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필요하다면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문제는 미국이 쉽게 응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7월 28일 아침이었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인민군들이 하동을 지나 진주로 진격해오고 있으므로 한국군 17연대를 안동에서 진주로 보내겠다고 보고를 한다. 북한 인민군은 제2개 사단을 진파 남쪽 전선을 유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동을 공격한 것도 우리 국군의 북쪽 병력을 그쪽으로 집중시켜서 그 공백으로 인민군의 남한을 쉽게 할 목적이었던 것이다. 마산도 위험했다. 남한은 이미 인민군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 김주에서 적을 막지 못한다면 부산의 운명은 어찌 될지 모를 운명이었다. 무초대사와 노블 서기관이 오전 11시에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범석 장군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겠다고 했다. 무초대사는 신국방이 잘 해내고 있는데 하며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로 봐서 경질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신국방은 또 유인됐다. 대통령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한번 무기 원조를 요구한다. 우리는 청년단을 조직하고 있고 만일 그들에게 총을 주지 않는다면 죽창이라도 들어서 적의 길목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구 남쪽 산막에 이어 이미 적의 게릴라 3개 부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구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부산은 시간 문제이므로 대구 사수는 절대적인 일이라고 강조를 한 것이다. 미군들은 이 사태의 긴박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존스톤 미국 기자는 미군들이 하지 장군을 한국에 들어오려고 애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과 밀림에서 싸워봤으므로 워커 장군보다도 이곳에서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말에 한국인은 하지 장군의 호감을 갖고 있지 않으니 그렇게 되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모든 일을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단호히 반대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지 장군을 아주 싫어했다. 장군을 하지보이라고 깎아 부를 정도였다. 대전에 있을 때 그가 미 8군 사령관으로 내정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거부하여서 워커가 대신 임명되었던 것이다.
비행기는 출격하지 못했다. 우리 한국군 군대는 엄호 사격을 받을 수가 없다. 찌푸린 하늘만 보면 가슴이 답답했다. 날씨가 계속 이렇다면 큰 낭패였기 때문이다. 미국 공군은 탱크를 부술 수 있는 신형 로켓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소한의 신형 로켓탄 앞에서만은 인민군들의 탱크도 벌벌 떠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김천 쪽에서 내려온 피난민은 2,000명이나 된다. 새벽 3시 30분 인민군이 벌써 함양에 들어왔다는 보고가 받았다. 인민군이 우리 부대가 진주로 이동한 사실을 알아버린 것이다. 우리에겐 사람은 있었으나 무정한 군인이 없다. 대통령은 우호코 장군과 무초 대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한 번 무기 공급을 애원할 참이었던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적에게 잡히는 수모보다도 죽음의 길이 낫기 때문이었다. 오 하느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승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7월 29일 기다리던 우호코 장군과 무초 대사는 어제 오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한국전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에 관한 견해를 밝힌 대통령 24일자 기사, 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읽었다. 기사의 주요 골자는 이런 것이었다. 내용력: 미군은 지금 공격을 하기 원치 않는다. 지연작전을 펴면서 서서히 퇴각하고 있다. 그들은 부산까지 물러갈 것이다. 첫째도 그들은 모든 물자와 장비를 갖추지 못해서 그렇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고 그도 일리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작전 계획이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일찍이 염려하고 있다. 이승만은 내무부 장관 조병옥 박사 보고 워크 장관을 만나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군이 전면 공격만을 생각할 뿐 도처에서 준동하는 게릴라들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고 비난한다. 그는 이제 저녁 인민군 게릴라들이 울산에 침투하는 것을 우리 경찰부대 50명이 격퇴시켰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인민군은 최근에 정규전보다도 게릴라 전법으로 야금야금 점령지를 넓히고 있고 함양, 남원이 이런 전법으로 떨어져나갔다고 분석한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구 시민에게 동의하지 말고 현 위치를 고사하는 경념을 내기로 했다. 유엔과 미군은 항상 대통령에게 현재 상황을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면 혼란에 빠지므로 진정시켜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충고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벌써부터 사실을 알기 위해선 일본 방송을 들어야겠다며 정부 발표를 믿지 않으려 했다. 조 박사는 경전문의 취지를 대구 시민에게 극한시키지 말고 전 국민에게 보내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하도록 제의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국방부 장관은 백인엽 대령이 지휘하는 17년대가 함양 진주 전선에 투입되기 위해서 이동 중 대구역에서 잠시 머물고 있다고 보고했다. 프란체스카는 타임지에서 백 대령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옹진전투의 영웅이었다. 우리 국군은 17년대의 첫수로 북쪽 전선이 큰 파국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며 첫수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밀려드는 피난민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쌀값은 아침 저녁이 다르게 뛰어올랐다. 이승만 대통령은 점심을 밥 대신 삶은 감자나 밀가루 음식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사실 대형식으로 바꾸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몹시 허기가 지는 듯 했다. 어제 저녁에는 김장흥 총경과 야간 민정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팔다 남은 떠리 복숭아를 한 보따리 사들고 들어왔다. 복숭아는 참 좀 상해 있었다. 이 프란체스카는 고른 것을 잘라내고 감자처럼 폭 쪄서 간식으로 내놨다.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나 맛있다면서 6개나 들었다. 날씨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구름이 끼고 시원치 않다. 비행기 편대는 서쪽으로 날아갔다. 항상 폭탄을 주렁주렁 달고 가던 비행기의 날개 밑에 올 때는 말끔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기를 소집하고 최신 교통 사회부 장관 셋을 따로 불러 자신이
만든 성명서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한다. 미국은 또다시 2, 3일 안에 전세를 역전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이 우리들 최후의 결전장이며 우리 모두가 죽을 각오로 싸워야 지켜야 된 마지막 보루로 생각한다. 더 이상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정부나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될 때라고 믿는다는 대통령 설명에 새 장관은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대통령은 새 장관에게 강요회의장으로 들어가 전원이 대통령 뜻에 동의한다면 내각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은 그 같은 대통령의 성명 발표가 국민들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린다고 우려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은 혼란 대신 각오를 할 것이다. 미국인은 흥분해도 우리 국민은 차분히 대처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이다.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내일 시민대회를 연다고 한다. 이것 또한 대통령의 성명을 흐리게 할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수법의 하나일 것이다. 그들이 시민대회를 열고 있는 사이에도 인민군들은 사방에서 대구로 육박해 들어왔다. 미국인은 한국인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당신들은 잘된다 기다리시오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 그대로 일러 국민에게 각오를 시키겠다는 차이일 뿐이다. 그들의 계획, 소위 작전상 후퇴라는 그 계획이 우리 땅덩어리는 점점 줄어들고 더 이상 숨쉴 곳이 없어진 한국인들은 그런 계획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것 같았다. 일주일 전 대구 상공에서 기껏 3대 정도에 떠돌던 적의 비행기가 다시 65대로 늘어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미군은 태각보다도 인민군들이 새롭고 강한 무장을 하기 전에 밀어붙여야만 했다. 인민군들은 한구퉁이에 날아가면 곧바로 그 자리를 채웠다. 왜 그들의 보급로를 차단하지 못하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싸움에 실망을 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자신과 온 국민이 대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비상한 각오를 한 것이다. 이날 밤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체스카를 불러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로 떠나라고 했다. 거의 명령조였다. 이런 말을 했다. 만이 적이 대구 방어선을 뚫고 가까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당신을 쏘고 내가 싸움터로 나가야 돼요. 그쪽에서부터 해놓았으니 당신만은 여기를 떠나주쇼 하는 것이었다. 프란체스카는 절대로 대통령이 짐이 되지 않을 것이며 최후까지 대통령과 함께 있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프란체스카 손을 꼭 잡은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는 망명정부를 만들지 않을 거야. 우리 이 대한민국 국군 아이들과 같이 여기서 최후를 마칩시다 하며 토닥여 주는 것이었다. 창밖에 멀리 떼지어 몰려오는 피난민들의 울부짖음에 가슴 저리게 들여왔다.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는 소리, 끌고 온 송아지의 배고픈 울음소리, 탈구지의 뼈적대는 소리가 화살처럼 귀에 박혔다. 창틈을 움켜쥔 대통령의 기도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하나님, 어찌하여 착하고 순한 우리 백성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 기지의 결전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우리 한 명의 적이 10명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